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년퇴직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에게는 오랜 직장 생활의 마침표이자 휴식의 시작으로 여겨질 겁니다. 하지만 여기 60세에 이르러 인생의 쉼표를 찍고 전혀 새로운 문장을 써 내려가기 시작한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곳, 바로 농협에서 33년 4개월이라는 긴 세월을 헌신했습니다. 평생을 사무직으로 중간 간부를 거쳐 고위 임원으로 일하며 누구보다 성실한 삶을 살아왔죠. 2020년 12월 31일, 그는 명예로운 정년퇴직을 맞이했습니다. 퇴직 후 약 1년 반의 시간, 처음에는 자유가 주는 해방감을 만끽했습니다.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제주의 오름이란 오름은 다 올라보고 전국의 명산들을 찾아다니며 바쁘게 살아온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나는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가족들에게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나 화물차 운전을 시작해보려고 해 평생을 은행에서 숫자를 다루던 사람이 이제는 도로 위에서 핸들을 잡겠다니. 주변의 반응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왜 편한 길을 두고 굳이 힘든 일을 하려고 하세요? 모두가 그를 만류했습니다. 특히 가족들의 반대는 거셌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고생길이 눈에 선해 밤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국을 누비는 운전사의 삶. 그 고단함을 알기에 차마 찬성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차가 아닌 일, 3톤의 작은 트럭으로 시작하겠다며 위험하지 않게 천천히 도전해보겠다며 아내와 자식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오랜 설득 끝에 그는 마침내 가족의 허락을 받고 인생의 두 번째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1. 3톤 트럭과 함께 시작된 그의 두 번째 인생. 벌써 1년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설레는 마음이 들어요. 오늘은 또 어디로 가게 될까, 어떤 풍경을 만나게 될까,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사무실의 네모난 창문으로 보던 세상과 트럭의 넓은 앞 유리창으로 마주하는 세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은 포항으로 가는 짐을 싣고 동해의 푸른 바다를 보러 가고, 내일은 진주로 향하는 짐을 자바남도의 정겨운 풍경을 만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도 한적한 국도를 지날 때면 창밖으로 펼쳐지는 대한민국의 사계절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특히 늦가을의 정취는 그 어떤 그림보다 아름답다고 그는 말합니다. 일이 아니라 마치 돈을 벌며 전국을 여행하는 기분. 이것이 그가 찾은 새로운 삶의 활력이었습니다. 물론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이 일의 가장 큰 매력으로 자유를 꼽습니다. 그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의지와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아침에 일어나 갈 곳이 있다는 사실, 내가 무언가 할 일이 있다는 존재의 이유가 그를 매일 아침 설레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여름,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는 계곡으로 합판을 배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좁고 험한 산길을 올라 짐을 내리는데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나누어 내려주어야 하는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땀 흘리며 일을 마치고 운송비를 받는데 화주였던 사장님이 원래 약속된 운임 14만 원이 아닌 20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가 놀라 이유를 묻자 사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사님처럼 친절하고 성심껏 일해주시는 분은 처음 봅니다. 이건 돈이 아니라 제 마음입니다. 그날 그는 돈보다 더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한 명의 인격체로서 존중받는다는 느낌. 사무실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따뜻한 정. 이것이 그가 이 일을 사랑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의 긍정적인 변화는 주변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은퇴 후 무력감에 빠져있던 직장 후배들이 하나둘씩 그를 찾아왔습니다. 형님,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 주었습니다. 공직에 있던 사람, 임원으로 퇴직한 사람 등 그에게 배움을 청한 후배들 중 벌써 5명이 그와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는 의도치 않게 은퇴자들을 위한 인생 이망 멘토가 된 셈입니다. 그는 이 일이 큰 돈을 버는 일이라고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한 달 매출은 약 58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 여기서 유류비와 보험료, 차량 유지비 등을 제외하면 순수익은 38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는 돈 이상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33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지만 지금이 더 좋습니다. 물론 위험할 수도 있지만 서두르지 않고 여유를 가지면 충분히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그의 하루는 스마트폰 앱으로 시작됩니다. 카카오 티트러커와 같은 화물 중개 앱을 통해 자신의 위치 주변에 있는 짐을 확인하고 배차를 받습니다. 사무직으로 일할 때 몸에 밴 꼼꼼함은 여기서도 빛을 발합니다. 매일의 운행일지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영수증 하나하나를 철저히 관리하며 정산합니다. 습관이란 이토록 무서운 것이죠. 그의 트럭 조수석은 언제나 아내가 사준 도시락이 차지합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일을 반대했던 아내였지만 이제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매일 아침 사랑이 담긴 도시락을 챙겨줍니다. 길가에 차를 세우고 소풍 나온 기분으로 아내의 도시락을 먹는 시간은 그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는 이제 세 남매의 아버지를 넘어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으로서 여전히 현역입니다. 서울에서 공부하는 딸에게 매달 100만 원의 생활비를 보내주고 아들에게도 용돈을 챙겨줍니다. 자식에게는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그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그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선물도 받습니다. 얼마 전 영주에 생강을 배달하러 갔다가 화주 아주머니가 고맙다며 생강 한 자루를 덤으로 챙겨주었습니다. 아내는 그 생강으로 따뜻한 생강차를 끓여 그의 차에 실어줍니다.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작은 친절과 따뜻함이 모여 그의 인생 이막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말합니다. 자네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면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그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나는 이 일을 힐링하는 맛으로 하고 있어.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한다면 60이라는 나이는 아마도 늦가을 쯤일 겁니다. 모든 것이 익숙했던 삶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어찌 쉬웠을까요?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새로 태어나는 기분으로 시동을 겁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어느 도로 위를 달리며 자신의 삶을 빛내고 있을 그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당신의 빛나는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년퇴직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에게는 오랜 직장 생활의 마침표이자 휴식의 시작으로 여겨질 겁니다. 하지만 여기 60세에 이르러 인생의 쉼표를 찍고 전혀 새로운 문장을 써 내려가기 시작한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곳, 바로 농협에서 33년 4개월이라는 긴 세월을 헌신했습니다. 평생을 사무직으로 중간 간부를 거쳐 고위 임원으로 일하며 누구보다 성실한 삶을 살아왔죠. 2020년 12월 31일, 그는 명예로운 정년퇴직을 맞이했습니다. 퇴직 후 약 1년 반의 시간, 처음에는 자유가 주는 해방감을 만끽했습니다.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제주의 오름이란 오름은 다 올라보고 전국의 명산들을 찾아다니며 바쁘게 살아온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나는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가족들에게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나 화물차 운전을 시작해보려고 해 평생을 은행에서 숫자를 다루던 사람이 이제는 도로 위에서 핸들을 잡겠다니. 주변의 반응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왜 편한 길을 두고 굳이 힘든 일을 하려고 하세요? 모두가 그를 만류했습니다. 특히 가족들의 반대는 거셌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고생길이 눈에 선해 밤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국을 누비는 운전사의 삶. 그 고단함을 알기에 차마 찬성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차가 아닌 3톤의 작은 트럭으로 시작하겠다며 위험하지 않게 천천히 도전해보겠다며 아내와 자식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오랜 설득 끝에 그는 마침내 가족의 허락을 받고 인생의 두 번째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3톤 트럭과 함께 시작된 그의 두 번째 인생. 벌써 1년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설레는 마음이 들어요. 오늘은 또 어디로 가게 될까? 어떤 풍경을 만나게 될까?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사무실의 네모난 창문으로 보던 세상과 트럭의 넓은 앞 유리창으로 마주하는 세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은 포항으로 가는 짐을 싣고 동해의 푸른 바다를 보러 가고 내일은 진주로 향하는 짐을 자바남도의 정겨운 풍경을 만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도 한적한 국도를 지날 때면 창밖으로 펼쳐지는 대한민국의 사계절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특히 늦가을의 정취는 그 어떤 그림보다 아름답다고 그는 말합니다. 일이 아니라 마치 돈을 벌며 전국을 여행하는 기분. 이것이 그가 찾은 새로운 삶의 활력이었습니다. 물론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이 일의 가장 큰 매력으로 자유를 꼽습니다. 그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의지와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아침에 일어나 갈 곳이 있다는 사실, 내가 무언가 할 일이 있다는 존재의 이유가 그를 매일 아침 설레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여름,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는 계곡으로 하판을 배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좁고 험한 산길을 올라 짐을 내리는데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나누어 내려주어야 하는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땀 흘리며 일을 마치고 운송비를 받는데 화주였던 사장님이 원래 약속된 운임 14만 원이 아닌 20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가 놀라 이유를 묻자 사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사님처럼 친절하고 성심껏 일해주시는 분은 처음 봅니다. 이건 돈이 아니라 제 마음입니다. 그날 그는 돈보다 더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한 명의 인격체로서 존중받는다는 느낌. 사무실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따뜻한 정. 이것이 그가 이 일을 사랑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의 긍정적인 변화는 주변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은퇴 후 무력감에 빠져있던 직장 후배들이 하나둘씩 그를 찾아왔습니다. 형님,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 주었습니다. 공직에 있던 사람, 임원으로 퇴직한 사람 등 그에게 배움을 청한 후배들 중 벌써 5명이 그와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는 의도치 않게 은퇴자들을 위한 인생 이막 멘토가 된 셈입니다. 그는 이 일이 큰 돈을 버는 일이라고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한 달 매출은 약 58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 여기서 유류비와 보험료, 차량 유지비 등을 제외하면 순수익은 38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는 돈 이상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33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지만 지금이 더 좋습니다. 물론 위험할 수도 있지만 서두르지 않고 여유를 가지면 충분히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그의 하루는 스마트폰 앱으로 시작됩니다. 카카오 티트러커와 같은 화물 중개 앱을 통해 자신의 위치 주변에 있는 짐을 확인하고 배차를 받습니다. 사무직으로 일할 때 몸에 밴 꼼꼼함은 여기서도 빛을 발합니다. 매일의 운행일지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영수증 하나하나를 철저히 관리하며 정산합니다. 습관이란 이토록 무서운 것이죠. 그의 트럭 조수석은 언제나 아내가 사준 도시락이 차지합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일을 반대했던 아내였지만 이제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매일 아침 사랑이 담긴 도시락을 챙겨줍니다. 길가에 차를 세우고 소풍 나온 기분으로 아내의 도시락을 먹는 시간은 그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는 이제 세 남매의 아버지를 넘어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으로서 여전히 현역입니다. 서울에서 공부하는 딸에게 매달 100만 원의 생활비를 보내주고 아들에게도 용돈을 챙겨줍니다. 자식에게는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그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그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선물도 받습니다. 얼마 전 영주에 생강을 배달하러 갔다가 화주 아주머니가 고맙다며 생강 한 자루를 덤으로 챙겨주었습니다. 아내는 그 생강으로 따뜻한 생강차를 끓여 그의 차에 실어줍니다.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작은 친절과 따뜻함이 모여 그의 인생 이막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말합니다. 자네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면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그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나는 이 일을 힐링하는 맛으로 하고 있어.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한다면 60이라는 나이는 아마도 늦가을 쯤일 겁니다. 모든 것이 익숙했던 삶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어찌 쉬웠을까요?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새로 태어나는 기분으로 시동을 겁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어느 도로 위를 달리며 자신의 삶을 빛내고 있을 그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당신의 빛나는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년퇴직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에게는 오랜 직장 생활의 마침표이자 휴식의 시작으로 여겨질 겁니다.
하지만 여기 60세에 이르러 인생의 쉼표를 찍고 전혀 새로운 문장을 써 내려가기 시작한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곳, 바로 농협에서 33년 4개월이라는 긴 세월을 헌신했습니다. 평생을 사무직으로 중간 간부를 거쳐 고위 임원으로 일하며 누구보다 성실한 삶을 살아왔죠. 2020년 12월 31일, 그는 명예로운 정년퇴직을 맞이했습니다. 퇴직 후 약 1년 반의 시간, 처음에는 자유가 주는 해방감을 만끽했습니다.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제주의 오름이란 오름은 다 올라보고 전국의 명산들을 찾아다니며 바쁘게 살아온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나는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가족들에게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나 화물차 운전을 시작해보려고 해 평생을 은행에서 숫자를 다루던 사람이 이제는 도로 위에서 핸들을 잡겠다니. 주변의 반응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왜 편한 길을 두고 굳이 힘든 일을 하려고 하세요? 모두가 그를 만류했습니다. 특히 가족들의 반대는 거셌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고생길이 눈에 선해 밤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국을 누비는 운전사의 삶. 그 고단함을 알기에 차마 찬성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차가 아닌 3톤의 작은 트럭으로 시작하겠다며 위험하지 않게 천천히 도전해보겠다며 아내와 자식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오랜 설득 끝에 그는 마침내 가족의 허락을 받고 인생의 두 번째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3톤 트럭과 함께 시작된 그의 두 번째 인생. 벌써 1년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설레는 마음이 들어요. 오늘은 또 어디로 가게 될까? 어떤 풍경을 만나게 될까?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사무실의 네모난 창문으로 보던 세상과 트럭의 넓은 앞 유리창으로 마주하는 세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은 포항으로 가는 짐을 싣고 동해의 푸른 바다를 보러 가고 내일은 진주로 향하는 짐을 자바남도의 정겨운 풍경을 만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도 한적한 국도를 지날 때면 창밖으로 펼쳐지는 대한민국의 사계절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특히 늦가을의 정취는 그 어떤 그림보다 아름답다고 그는 말합니다. 일이 아니라 마치 돈을 벌며 전국을 여행하는 기분. 이것이 그가 찾은 새로운 삶의 활력이었습니다. 물론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이 일의 가장 큰 매력으로 자유를 꼽습니다. 그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의지와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아침에 일어나 갈 곳이 있다는 사실, 내가 무언가 할 일이 있다는 존재의 이유가 그를 매일 아침 설레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여름,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는 계곡으로 합판을 배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좁고 험한 산길을 올라 짐을 내리는데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나누어 내려주어야 하는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땀 흘리며 일을 마치고 운송비를 받는데 화주였던 사장님이 원래 약속된 운임 14만 원이 아닌 20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가 놀라 이유를 묻자 사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사님처럼 친절하고 성심껏 일해주시는 분은 처음 봅니다. 이건 돈이 아니라 제 마음입니다. 그날 그는 돈보다 더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한 명의 인격체로서 존중받는다는 느낌. 사무실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따뜻한 정. 이것이 그가 이 일을 사랑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의 긍정적인 변화는 주변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은퇴 후 무력감에 빠져있던 직장 후배들이 하나둘씩 그를 찾아왔습니다. 형님,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 주었습니다. 공직에 있던 사람, 임원으로 퇴직한 사람 등 그에게 배움을 청한 후배들 중 벌써 5명이 그와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는 의도치 않게 은퇴자들을 위한 인생 이막 멘토가 된 셈입니다. 그는 이 일이 큰 돈을 버는 일이라고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한 달 매출은 약 58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 여기서 유류비와 보험료, 차량 유지비 등을 제외하면 순수익은 38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는 돈 이상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33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지만 지금이 더 좋습니다. 물론 위험할 수도 있지만 서두르지 않고 여유를 가지면 충분히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그의 하루는 스마트폰 앱으로 시작됩니다. 카카오 티트러커와 같은 화물 중개 앱을 통해 자신의 위치 주변에 있는 짐을 확인하고 배차를 받습니다. 사무직으로 일할 때 몸에 밴 꼼꼼함은 여기서도 빛을 발합니다. 매일의 운행일지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영수증 하나하나를 철저히 관리하며 정산합니다. 습관이란 이토록 무서운 것이죠. 그의 트럭 조수석은 언제나 아내가 사준 도시락이 차지합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일을 반대했던 아내였지만 이제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매일 아침 사랑이 담긴 도시락을 챙겨줍니다. 길가에 차를 세우고 소풍 나온 기분으로 아내의 도시락을 먹는 시간은 그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는 이제 세 남매의 아버지를 넘어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으로서 여전히 현역입니다. 서울에서 공부하는 딸에게 매달 100만 원의 생활비를 보내주고 아들에게도 용돈을 챙겨줍니다. 자식에게는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그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그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선물도 받습니다. 얼마 전 영주에 생강을 배달하러 갔다가 화주 아주머니가 고맙다며 생강 한 자루를 덤으로 챙겨주었습니다. 아내는 그 생강으로 따뜻한 생강차를 끓여 그의 차에 실어줍니다.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작은 친절과 따뜻함이 모여 그의 인생 이막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말합니다. 자네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면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그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나는 이 일을 힐링하는 맛으로 하고 있어.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한다면 60이라는 나이는 아마도 늦가을 쯤일 겁니다. 모든 것이 익숙했던 삶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어찌 쉬웠을까요?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새로 태어나는 기분으로 시동을 겁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어느 도로 위를 달리며 자신의 삶을 빛내고 있을 그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당신의 빛나는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년퇴직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에게는 오랜 직장 생활의 마침표이자 휴식의 시작으로 여겨질 겁니다. 하지만 여기 60세에 이르러 인생의 쉼표를 찍고 전혀 새로운 문장을 써 내려가기 시작한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곳
바로 농협에서 33년 4개월이라는 긴 세월을 헌신했습니다. 평생을 사무직으로 중간 간부를 거쳐 고위 임원으로 일하며 누구보다 성실한 삶을 살아왔죠. 2020년 12월 31일, 그는 명예로운 정년퇴직을 맞이했습니다. 퇴직 후 약 1년 반의 시간, 처음에는 자유가 주는 해방감을 만끽했습니다.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제주의 오름이란 오름은 다 올라보고 전국의 명산들을 찾아다니며 바쁘게 살아온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나는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가족들에게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나, 화물차 운전을 시작해보려고 해 평생을 은행에서 숫자를 다루던 사람이 이제는 도로 위에서 핸들을 잡겠다니. 주변의 반응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왜 편한 길을 두고 굳이 힘든 일을 하려고 하세요? 모두가 그를 만류했습니다. 특히 가족들의 반대는 거셌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고생길이 눈에 선해 밤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국을 누비는 운전사의 삶. 그 고단함을 알기에 차마 찬성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차가 아닌 3톤의 작은 트럭으로 시작하겠다며 위험하지 않게 천천히 도전해보겠다며 아내와 자식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오랜 설득 끝에 그는 마침내 가족의 허락을 받고 인생의 두 번째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3톤 트럭과 함께 시작된 그의 두 번째 인생. 벌써 1년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설레는 마음이 들어요. 오늘은 또 어디로 가게 될까? 어떤 풍경을 만나게 될까?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사무실의 네모난 창문으로 보던 세상과 트럭의 넓은 앞 유리창으로 마주하는 세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은 포항으로 가는 짐을 싣고 동해의 푸른 바다를 보러 가고 내일은 진주로 향하는 짐을 자바남도의 정겨운 풍경을 만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도 한적한 국도를 지날 때면 창밖으로 펼쳐지는 대한민국의 사계절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특히 늦가을의 정취는 그 어떤 그림보다 아름답다고 그는 말합니다. 일이 아니라 마치 돈을 벌며 전국을 여행하는 기분. 이것이 그가 찾은 새로운 삶의 활력이었습니다. 물론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이 일의 가장 큰 매력으로 자유를 꼽습니다. 그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의지와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아침에 일어나 갈 곳이 있다는 사실, 내가 무언가 할 일이 있다는 존재의 이유가 그를 매일 아침 설레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여름,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는 계곡으로 합판을 배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좁고 험한 산길을 올라 짐을 내리는데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나누어 내려주어야 하는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땀 흘리며 일을 마치고 운송비를 받는데 화주였던 사장님이 원래 약속된 운임 14만 원이 아닌 20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가 놀라 이유를 묻자 사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사님처럼 친절하고 성심껏 일해주시는 분은 처음 봅니다. 이건 돈이 아니라 제 마음입니다. 그날 그는 돈보다 더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한 명의 인격체로서 존중받는다는 느낌. 사무실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따뜻한 정. 이것이 그가 이 일을 사랑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의 긍정적인 변화는 주변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은퇴 후 무력감에 빠져있던 직장 후배들이 하나둘씩 그를 찾아왔습니다. 형님,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 주었습니다. 공직에 있던 사람, 임원으로 퇴직한 사람 등 그에게 배움을 청한 후배들 중 벌써 5명이 그와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는 의도치 않게 은퇴자들을 위한 인생 이막 멘토가 된 셈입니다. 그는 이 일이 큰 돈을 버는 일이라고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한 달 매출은 약 58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 여기서 유류비와 보험료, 차량 유지비 등을 제외하면 순수익은 38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는 돈 이상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33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지만 지금이 더 좋습니다. 물론 위험할 수도 있지만 서두르지 않고 여유를 가지면 충분히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그의 하루는 스마트폰 앱으로 시작됩니다. 카카오 티트러커와 같은 화물 중개 앱을 통해 자신의 위치 주변에 있는 짐을 확인하고 배차를 받습니다. 사무직으로 일할 때 몸에 밴 꼼꼼함은 여기서도 빛을 발합니다. 매일의 운행일지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영수증 하나하나를 철저히 관리하며 정산합니다. 습관이란 이토록 무서운 것이죠. 그의 트럭 조수석은 언제나 아내가 사준 도시락이 차지합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일을 반대했던 아내였지만 이제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매일 아침 사랑이 담긴 도시락을 챙겨줍니다. 길가에 차를 세우고 소풍 나온 기분으로 아내의 도시락을 먹는 시간은 그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는 이제 세 남매의 아버지를 넘어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으로서 여전히 현역입니다. 서울에서 공부하는 딸에게 매달 100만 원의 생활비를 보내주고 아들에게도 용돈을 챙겨줍니다. 자식에게는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그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그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선물도 받습니다. 얼마 전 영주에 생강을 배달하러 갔다가 화주 아주머니가 고맙다며 생강 한 자루를 덤으로 챙겨주었습니다. 아내는 그 생강으로 따뜻한 생강차를 끓여 그의 차에 실어줍니다.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작은 친절과 따뜻함이 모여 그의 인생 이막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말합니다. 자네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면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그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나는 이 일을 힐링하는 맛으로 하고 있어.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한다면 60이라는 나이는 아마도 늦가을 쯤일 겁니다. 모든 것이 익숙했던 삶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어찌 쉬웠을까요?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새로 태어나는 기분으로 시동을 겁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어느 도로 위를 달리며 자신의 삶을 빛내고 있을 그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당신의 빛나는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년퇴직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에게는 오랜 직장 생활의 마침표이자 휴식의 시작으로 여겨질 겁니다. 하지만 여기 60세에 이르러 인생의 쉼표를 찍고 전혀 새로운 문장을 써 내려가기 시작한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곳, 바로 농협에서 33년 4개월이라는 긴 세월을 헌신했습니다. 평생을 사무직으로 중간 간부를 거쳐 고위 임원으로 일하며 누구보다 성실한 삶을 살아왔죠. 2020년 12월 31일, 그는 명예로운 정년퇴직을 맞이했습니다.
퇴직 후 약 1년 반의 시간. 처음에는 자유가 주는 해방감을 만끽했습니다.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제주의 오름이란 오름은 다 올라보고 전국의 명산들을 찾아다니며 바쁘게 살아온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나는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가족들에게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나 화물차 운전을 시작해보려고 해 평생을 은행에서 숫자를 다루던 사람이 이제는 도로 위에서 핸들을 잡겠다니. 주변의 반응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왜 편한 길을 두고 굳이 힘든 일을 하려고 하세요? 모두가 그를 만류했습니다. 특히 가족들의 반대는 거셌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고생길이 눈에 선해 밤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국을 누비는 운전사의 삶. 그 고단함을 알기에 차마 찬성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차가 아닌 3톤의 작은 트럭으로 시작하겠다며 위험하지 않게 천천히 도전해보겠다며 아내와 자식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오랜 설득 끝에 그는 마침내 가족의 허락을 받고 인생의 두 번째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3톤 트럭과 함께 시작된 그의 두 번째 인생. 벌써 1년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설레는 마음이 들어요. 오늘은 또 어디로 가게 될까, 어떤 풍경을 만나게 될까,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사무실의 네모난 창문으로 보던 세상과 트럭의 넓은 앞 유리창으로 마주하는 세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은 포항으로 가는 짐을 싣고 동해의 푸른 바다를 보러 가고 내일은 진주로 향하는 짐을 자바남도의 정겨운 풍경을 만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도 한적한 국도를 지날 때면 창밖으로 펼쳐지는 대한민국의 사계절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특히 늦가을의 정취는 그 어떤 그림보다 아름답다고 그는 말합니다. 일이 아니라 마치 돈을 벌며 전국을 여행하는 기분. 이것이 그가 찾은 새로운 삶의 활력이었습니다. 물론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이 일의 가장 큰 매력으로 자유를 꼽습니다. 그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의지와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아침에 일어나 갈 곳이 있다는 사실, 내가 무언가 할 일이 있다는 존재의 이유가 그를 매일 아침 설레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여름,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는 계곡으로 하판을 배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좁고 험한 산길을 올라 짐을 내리는데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나누어 내려주어야 하는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땀 흘리며 일을 마치고 운송비를 받는데 화주였던 사장님이 원래 약속된 운임 14만 원이 아닌 20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가 놀라 이유를 묻자 사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사님처럼 친절하고 성심껏 일해주시는 분은 처음 봅니다. 이건 돈이 아니라 제 마음입니다. 그날 그는 돈보다 더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한 명의 인격체로서 존중받는다는 느낌. 사무실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따뜻한 정. 이것이 그가 이 일을 사랑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의 긍정적인 변화는 주변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은퇴 후 무력감에 빠져있던 직장 후배들이 하나둘씩 그를 찾아왔습니다. 형님,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 주었습니다. 공직에 있던 사람, 임원으로 퇴직한 사람 등 그에게 배움을 청한 후배들 중 벌써 5명이 그와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는 의도치 않게 은퇴자들을 위한 인생 이막 멘토가 된 셈입니다. 그는 이 일이 큰 돈을 버는 일이라고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한 달 매출은 약 58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 여기서 유류비와 보험료, 차량 유지비 등을 제외하면 순수익은 38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는 돈 이상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33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지만 지금이 더 좋습니다. 물론 위험할 수도 있지만 서두르지 않고 여유를 가지면 충분히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그의 하루는 스마트폰 앱으로 시작됩니다. 카카오 티트러커와 같은 화물 중개 앱을 통해 자신의 위치 주변에 있는 짐을 확인하고 배차를 받습니다. 사무직으로 일할 때 몸에 밴 꼼꼼함은 여기서도 빛을 발합니다. 매일의 운행일지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영수증 하나하나를 철저히 관리하며 정산합니다. 습관이란 이토록 무서운 것이죠. 그의 트럭 조수석은 언제나 아내가 사준 도시락이 차지합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일을 반대했던 아내였지만 이제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매일 아침 사랑이 담긴 도시락을 챙겨줍니다. 길가에 차를 세우고 소풍 나온 기분으로 아내의 도시락을 먹는 시간은 그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는 이제 세 남매의 아버지를 넘어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으로서 여전히 현역입니다. 서울에서 공부하는 딸에게 매달 100만 원의 생활비를 보내주고 아들에게도 용돈을 챙겨줍니다. 자식에게는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그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그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선물도 받습니다. 얼마 전 영주에 생강을 배달하러 갔다가 화주 아주머니가 고맙다며 생강 한 자루를 덤으로 챙겨주었습니다. 아내는 그 생강으로 따뜻한 생강차를 끓여 그의 차에 실어줍니다.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작은 친절과 따뜻함이 모여 그의 인생 이막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말합니다. 자네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면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그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나는 이 일을 힐링하는 맛으로 하고 있어.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한다면 60이라는 나이는 아마도 늦가을 쯤일 겁니다. 모든 것이 익숙했던 삶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어찌 쉬웠을까요?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새로 태어나는 기분으로 시동을 겁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어느 도로 위를 달리며 자신의 삶을 빛내고 있을 그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당신의 빛나는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년퇴직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에게는 오랜 직장 생활의 마침표이자 휴식의 시작으로 여겨질 겁니다. 하지만 여기 60세에 이르러 인생의 쉼표를 찍고 전혀 새로운 문장을 써 내려가기 시작한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곳, 바로 농협에서 33년 4개월이라는 긴 세월을 헌신했습니다. 평생을 사무직으로 중간 간부를 거쳐 고위 임원으로 일하며 누구보다 성실한 삶을 살아왔죠. 2020년 12월 31일, 그는 명예로운 정년퇴직을 맞이했습니다. 퇴직 후 약 1년 반의 시간, 처음에는 자유가 주는 해방감을 만끽했습니다.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제주의 오름이란 오름은 다 올라보고 전국의 명산들을 찾아다니며
바쁘게 살아온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나는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가족들에게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나 화물차 운전을 시작해보려고 해 평생을 은행에서 숫자를 다루던 사람이 이제는 도로 위에서 핸들을 잡겠다니. 주변의 반응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왜 편한 길을 두고 굳이 힘든 일을 하려고 하세요? 모두가 그를 만류했습니다. 특히 가족들의 반대는 거셌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고생길이 눈에 선해 밤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국을 누비는 운전사의 삶. 그 고단함을 알기에 차마 찬성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차가 아닌 3톤의 작은 트럭으로 시작하겠다며 위험하지 않게 천천히 도전해보겠다며 아내와 자식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오랜 설득 끝에 그는 마침내 가족의 허락을 받고 인생의 두 번째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3톤 트럭과 함께 시작된 그의 두 번째 인생. 벌써 1년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설레는 마음이 들어요. 오늘은 또 어디로 가게 될까? 어떤 풍경을 만나게 될까?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사무실의 네모난 창문으로 보던 세상과 트럭의 넓은 앞 유리창으로 마주하는 세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은 포항으로 가는 짐을 싣고 동해의 푸른 바다를 보러 가고 내일은 진주로 향하는 짐을 자바남도의 정겨운 풍경을 만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도 한적한 국도를 지날 때면 창밖으로 펼쳐지는 대한민국의 사계절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특히 늦가을의 정취는 그 어떤 그림보다 아름답다고 그는 말합니다. 일이 아니라 마치 돈을 벌며 전국을 여행하는 기분. 이것이 그가 찾은 새로운 삶의 활력이었습니다. 물론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이 일의 가장 큰 매력으로 자유를 꼽습니다. 그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의지와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아침에 일어나 갈 곳이 있다는 사실, 내가 무언가 할 일이 있다는 존재의 이유가 그를 매일 아침 설레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여름,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는 계곡으로 합판을 배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좁고 험한 산길을 올라 짐을 내리는데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나누어 내려주어야 하는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땀 흘리며 일을 마치고 운송비를 받는데 화주였던 사장님이 원래 약속된 운임 14만 원이 아닌 20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가 놀라 이유를 묻자 사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사님처럼 친절하고 성심껏 일해주시는 분은 처음 봅니다. 이건 돈이 아니라 제 마음입니다. 그날 그는 돈보다 더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한 명의 인격체로서 존중받는다는 느낌. 사무실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따뜻한 정. 이것이 그가 이 일을 사랑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의 긍정적인 변화는 주변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은퇴 후 무력감에 빠져있던 직장 후배들이 하나둘씩 그를 찾아왔습니다. 형님,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 주었습니다. 공직에 있던 사람, 임원으로 퇴직한 사람 등 그에게 배움을 청한 후배들 중 벌써 5명이 그와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는 의도치 않게
은퇴자들을 위한 인생 이막 멘토가 된 셈입니다. 그는 이 일이 큰 돈을 버는 일이라고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한 달 매출은 약 58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 여기서 유류비와 보험료, 차량 유지비 등을 제외하면 순수익은 38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는 돈 이상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33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지만 지금이 더 좋습니다. 물론 위험할 수도 있지만 서두르지 않고 여유를 가지면 충분히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그의 하루는 스마트폰 앱으로 시작됩니다. 카카오 티트러커와 같은 화물 중개 앱을 통해 자신의 위치 주변에 있는 짐을 확인하고 배차를 받습니다. 사무직으로 일할 때 몸에 밴 꼼꼼함은 여기서도 빛을 발합니다. 매일의 운행일지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영수증 하나하나를 철저히 관리하며 정산합니다. 습관이란 이토록 무서운 것이죠. 그의 트럭 조수석은 언제나 아내가 사준 도시락이 차지합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일을 반대했던 아내였지만 이제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매일 아침 사랑이 담긴 도시락을 챙겨줍니다. 길가에 차를 세우고 소풍 나온 기분으로 아내의 도시락을 먹는 시간은 그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는 이제 세 남매의 아버지를 넘어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으로서 여전히 현역입니다. 서울에서 공부하는 딸에게 매달 100만 원의 생활비를 보내주고 아들에게도 용돈을 챙겨줍니다. 자식에게는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그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그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선물도 받습니다. 얼마 전 영주에 생강을 배달하러 갔다가 화주 아주머니가 고맙다며 생강 한 자루를 덤으로 챙겨주었습니다. 아내는 그 생강으로 따뜻한 생강차를 끓여 그의 차에 실어줍니다.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작은 친절과 따뜻함이 모여 그의 인생 이막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말합니다. 자네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면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그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나는 이 일을 힐링하는 맛으로 하고 있어.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한다면 60이라는 나이는 아마도 늦가을쯤일 겁니다. 모든 것이 익숙했던 삶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어찌 쉬웠을까요?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새로 태어나는 기분으로 시동을 겁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어느 도로 위를 달리며 자신의 삶을 빛내고 있을 그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당신의 빛나는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년퇴직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에게는 오랜 직장 생활의 마침표이자 휴식의 시작으로 여겨질 겁니다. 하지만 여기 60세에 이르러 인생의 쉼표를 찍고 전혀 새로운 문장을 써 내려가기 시작한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곳, 바로 농협에서 33년 4개월이라는 긴 세월을 헌신했습니다. 평생을 사무직으로 중간 간부를 거쳐 고위 임원으로 일하며 누구보다 성실한 삶을 살아왔죠. 2020년 12월 31일, 그는 명예로운 정년퇴직을 맞이했습니다. 퇴직 후 약 1년 반의 시간, 처음에는 자유가 주는 해방감을 만끽했습니다.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제주의 오름이란 오름은 다 올라보고 전국의 명산들을 찾아다니며 바쁘게 살아온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나는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가족들에게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나, 화물차 운전을 시작해보려고 해 평생을 은행에서 숫자를 다루던 사람이 이제는 도로 위에서 핸들을 잡겠다니. 주변의 반응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